5대양 6대주라고 하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3대양 2개 해조. 왜냐하면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3대양이고요. 북극해, 남극해 이게 해잖아요. 하지만 이 북극해와 남극해를 이것도 넓다 보니까 양으로 치는 거죠. 그래서 5대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5대양 중에서 가장 그 이름을 설명하기가 좀 긴 바다는 어딜까요? 북극해, 그냥 북쪽에 있는 바다예요. 남극해, 북쪽에 있는 바다예요. 그냥 큰 바다, 양으로 치는. 그리고 인도양, 그냥 인디아라는 아대륙, 거기 펼쳐진 바다를 인도양이라고 하는 거죠. 인디안 오션. 태평양, 이건 좀 얘기가 길어요. 이 태평양 바다라는 뜻이잖아요. 페르난도 마젤란이 스페인을 떠나서 이렇게 남미 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가다 이렇게 거기서 이제 점점 이렇게 동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해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협을 마젤란 해협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나중에 지은 건지 아니면 마젤란 본인이 지은 건지 분명치는 않지만 그러나서 그 해협을 지나가지고 펼쳐지는 바다가 엄청나게 이게 태평한 거예요. 평화스러운 바다예요. 네? 그래서 거기를 평화로운 바다다. 그래서 이제 라틴어로 무슨 발음이 있는데 뜻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그게 퍼시픽 오션이죠. 퍼시픽, 평화로운 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태평양이라고 번역한 거죠. 그래서 퍼시픽 오션, 태평양 이 뜻이 딱 일치가 돼요. 싱크로나이즈드 100%예요. 태평양, 퍼시픽 오션, 평화로운 바다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서양, 맨 마지막으로 대서양, 이거는 설명하려면요 이게 좀 길어요. 그리고 대서양이랑 이 대서양을 어틀랜틱 오션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딱 싱크로나이즈드가 안 돼요. 이거는 대서양은 그냥 서쪽에 있는 큰 바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영어로는 어틀랜틱 오션인데 뜻이 안 맞잖아요. 태평양, 패시픽 오션처럼. 근데 이제 한자로 따지면 쉽죠. 그냥 서쪽에 있는 큰 바다예요. 근데 어디에서 봤을 때 서쪽에 있는 바다냐가 중요해요. 이 동양, 우리나라가 속한 동양에서 봤을 때 서쪽 바다냐? 그게 아니죠. 고대 그리스에서 봤을 때 서쪽 바다예요. 이 고대 그리스에서 봤을 때 이 지중해를 이렇게 쭉 이렇게 서쪽으로 가다 보면 지중해가 그게 유럽 대륙이라는 땅과 아프리카 대륙이라는 땅 그 사이에 있는 바다잖아요. 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요란했던 바다죠. 여기가 온갖 전쟁들이 있었고 하지만 굉장히 잔잔한 바다죠. 왜? 그 땅과 땅 사이에 유럽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 사이에 펼쳐진. 네? 하지만 그 지중해는 대서양의 일부죠. 대서양의 바닷물을 받아들인 바다죠.
그래서 이제 가다 보면 이제 지브랄터 해협이 나오잖아요. 스페인과 모로코 사이에. 거기서부터 이제 펼쳐지는 바다를 이제 대서양이라고 하는 거죠. 지중해까지 품는. 근데 이게 왜 아틀란틱 오션이냐? 여기서부터 이제 이거를 이야기를 펼치려면요, 이 그리스 신화의 이 처음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스 신화에서 태초의 신은 가이아예요. 가이아, G-A-I-A, 가이아. 이 지구의 신이라고 하고, 어머니의 신이라고 해요. 신들의 어머니라고 해요. 가이아, 태초의 신. 이 가이아가 남편이 있었는데 우라노스예요. 이 우라노스라는 이 남성 신은 엄청나게 힘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정력이 또 엄청나게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마다 이 가이아한테 이렇게 막 가이아를 못살게 굴고, 들이대면서 못살게 굴고, 또 그 사이에서 그 자식이 났었는데, 가이아와 우라노스 사이에서 자식이 났었는데, 이 난 자식이 그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좀 괴물이에요. 그래서 우라노스가 이거를 저기 아주 깊은 데다 가둬놔요. 하지만 어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이아의 입장에 봤을 때는 아무리 못난 괴물 자식이라 하더라도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좀 불쌍하다. 끌어내라. 어둠의 거기서부터. 하지만 우라노스가 말을 안 했죠. 그래서 그 가이아가 그 우라노스 사이에서 난 온전한 자식이 있었거든요. 크로노스예요. 이 크로노스한테 가이아가 부탁을 하죠. 자기 자식한테. 얘야, 네 아버지 좀 손 좀 봐라. 네 아버지 손 좀 봐줘야겠다. 한마디로 아버지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그리스 신화는 말이죠, 이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 보통 우리가 이제 애들이 읽는 권장 도서라 그러지만 그리스 신화가 뭐 그리스 로마 신화까지 해가지고, 근데 이 그리스 신화는요, 29군급 이야기예요. 19군급도 아니에요. 그보다 더 수위가 높아요. 그 폭력과 난잡한 섹스, 그 이야기가 엄청나거든요. 엄청나요. 그래서 19군급은 20살부터 읽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 신화는 29 지나가지고 30살부터 읽어야 될 만한 책이에요. 이 30살부터 30, 40, 50, 60, 70, 80, 40, 거기에 다 끝 받침이 니은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니은 받침을 달 나이 30살부터 30세부터 읽을 때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책이에요. 그 전에 읽으면 이게 거기에 나오는 그 폭력과 섹스를 감당하기 힘들어요. 아직 철이 덜 들었기 때문에. 예? 아니 어떻게 아버지를 죽이라 그래요, 엄마가 자기 아들한테. 근데 이 크로노스가 효자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만큼은. 그래서
아버지를 손보죠. 만약 죽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느냐가 더 중요해요. 뭐 그리스 신화는요. 그래서 이게 30근급이에요. 아 29근급이에요. 30살부터 이를 읽어야 할. 그냥 뭐 칼로 그냥 뭐 목을 베거나 목을 자르거나 배를 찌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버지의 그 거시기 물건 좀 점잖게 약물이라고 하죠. 약물. 좀 더 제가 좀 그 노골적인 표현을 쓰고 싶은데 뭐 그런 표현을 쓰면 이게 유튜브에서 그 노란 딱지 붙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마 제가 그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야 좀 더 생생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노란 딱지가 정말 그런다고 붙는지 안 붙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럴 것도 같아요. 이게 유튜브가 이게 로봇으로 잡는 거거든요. 로봇으로. 거기에 뭐 그런 어떤 성적인 단어가 있거나 아주 폭력적인 단어가 있으면 그걸 걸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거시기를 잘라낸다. 그 거대한 거시기. 그런데 이 우라노스는 그 잘라내기 전부터도 이게 정력의 화신이에요. 근데 그걸 우라노스의 그 거시기를 잘라냈는데 그러면 죽어야 되잖아요. 죽지도 않아요. 그게 그 크로노스가 그걸 바다에다 던져버리거든요. 아버지의 그 거시기를 그 잘려진 거시기를 바다에다 던져버린단 말이죠. 근데 이게 우라노스의 그 거시기가 바다를 이렇게 헤엄치다가 어떤 뭐 조개를 하나 만나가지고 그 조개랑 교접을 해요. 조개랑 교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태어난 게 그 아프로디테예요. 미의 여신. 로마에서는 이게 비너스죠. 그 이야기가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참 이 고대 그리스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이 이야기를 펼쳐나갔나 몰라요. 이런 식으로 29급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이제 자기가 죽였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아버지가 최고 권력자였는데 자기가 이제 최고 권력자가 된 거예요. 그때 그 신들의 그 세상을 타이타닉 신들의 세상이라고 하거든요. 좀 줄여서 티탄이에요. 티탄족들의 세계에서 두목이 되죠. 크로노스가. 근데 크로노스한테 그 레아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레아. 그 자식이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크로노스는 자기가 지은 죄가 있단 말이죠. 아버지를 자기가 자기 손으로 죽였잖아요. 아버지의 거시기를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낳은 그 아들이 또 자식들이 또 나 이렇게 할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레아가 낳는 자식들을 다 삼키어요. 잡아먹기보다 삼킨단 말이죠. 자기 입으로. 소화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뱃속에서 소화는 안 되게 그냥 몸 어딘가에 이렇게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안전하게 자기 자식들이 자기를 그 해치지 않게 하도록. 그걸 본 레아가, 크로노스의 아내 레아가 이거 얼마나 이게 낳는 족족 그냥 집어삼키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하나 또 낳는데 얘는 또 잡혀먹을까봐 자기 아버지한테 잡혀먹을 것 같아가지고 그 레아가 수를 쓰죠. 이렇게 애를 쌓는 그 강보라 그러죠. 거기다가 그 갓난아기를 이렇게 넣어요. 그리고 자, 내가 난 아들 여기 있다. 네 맘대로 해. 삼켜. 근데 거기에 그 강보에 그 싼 게 아들이 아니라 돌멩이였어요. 애기만한 돌멩이.
그랬더니 크로노스는 그게 이제 그 지가 낳은 자식인 줄 알고 그냥 삼켜버리죠. 삼켜버려요. 예? 그리고 이제 안전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레아는 그 아들을 그 어디 그 크레타 섬 거기 어디에다가 기르죠. 그러고 그걸 이제 이야기를 듣고 얘가 애가 이 제우스예요. 우라노스의 손자 크로노스의 아들, 그러니까 크로노스와 레아의 아들 제우스예요. 제우스가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요. 네 아버지 뱃속에 지금 네 형제들 있다. 그것도 뭐 어떻게 좀 꺼내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아버지 잠들게 해가지고 그 아버지를 제거하고 그 뱃속에서 그 형제들을 다 끄집어내죠. 그 끄집어낸 형제들이 이제 그 올림푸스의 신들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데서도 오지만 올림푸스 신들이 12명이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 뱃속에서 끄집어낸 그 신들, 그때 가이아가, 그러니까 제우스의 할머니잖아요. 할머니가 아들 편, 크로노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손자 제우스 편을 들어요. 그래서 그 크로노스가 가두어놓은 그 괴물 자식들 있죠. 걔들이 제우스 편에 서도록 하죠. 뭐 그렇게 해서 제우스가 그러니까 티탄 신들과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올림푸스 신들의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올림푸스 신들이 이 티탄 신들과,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그 족속들이죠. 그때 그 티탄 신들의 그 장군이 누구였냐면은 아틀라스예요. 아틀라스. 뭐 자동차 배터리 이름이기도 해요. 힘 좋은 아틀라스. 힘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티탄 신, 올림푸스 신들과 전쟁을 벌일 때 그 티탄 신들의 그 가장 높은 장군이었죠. 그런데 이 신들의 전쟁에서 올림푸스 신들, 제우스가 이끄는 올림푸스의 신들이 승리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올림푸스 신들의 세계가 펼쳐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티탄 신들은 이제 제거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우스가 그 신들은 죽지를 않아요. 그냥 사라질 뿐이에요. 어디다 사라지게 하냐면은 그 지하 깊은 데다 가둬놔요. 근데 아틀라스, 티탄 신들의 그 장군이었던 아틀라스한테만큼은 어떤 중대한 임무를 주죠. 아틀라스 3천 정도 되는, 족보로 따지면 3천일 거 아니에요. 아틀라스가 3천. 내가 죽이지는 않을게. 내가 뭐 죽이거나 뭐 죽일 수도 없고, 내가 신이기 때문에 저기 뭐 다른 삼촌들처럼 내가 뭐 삼촌 공호들처럼 내가 뭐 어떤 깊은 지하에다 가두지도 않을게. 대신 좀 하늘이 좀 이 땅으로 떨어지지 않게 좀 받치고 좀 있어. 그래서 아틀라스는 그 이후부터 이 하늘을 받치는 형벌을 받고 있어요. 그 형벌 덕분에 이 하늘이 지금 안 떨어지고 있죠. 이런 방식이 그 그리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설명하는 그 방식이에요. 신화적인 방식으로. 어디서 또 받치고 있냐? 그게 그
그리스 사람들이 봤을 때 서쪽 바다 끝.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스페인과 모로코 사이 그 지브롤터 해협 거기에요. 거기 그래서 그 아프리카 그 부분에 그 아틀라스 산맥도 있고 그러잖아요. 응? 아틀라스에서 온 이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떠받치고 있을 때 사실은 거기 그 거대한 대륙이 있었다고 하죠. 있었겠어요. 그냥 신화적인 이야기예요. 플라톤이 지어낸 그게 아틀란티스 대륙이에요. 아틀라스가 그 하늘을 떠받치고 있었던 대륙 아틀란티스예요. 아틀란티스 대륙. 근데 그 사라진 아틀란티스 대륙 그러잖아요. 뭐 지하에 있다고 그러는데 뭐 있겠어요. 신화적인 그 픽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스토리죠. 하지만 그 있다고 치고 그 아틀란티스 대륙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사라진 아틀란티스 대륙이 됐고 그 바다 위에서 거기 어딘가에 이렇게 뭐 딛고 이렇게 하늘을 떠받치고 있어요. 지금 그 아틀라스가.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펼쳐지는 바다가 아틀라스의 바다. 그래서 아틀란티스 오션이 된 거죠. 얼마나 길어요. 제가 지금 이거 뭐 한 20분가량 설명을 그래서 참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여기 지금 그 대서양을 횡단하고 있거든요. 미국 뉴욕 브루클린 항구를 지나서 그 영국 사우샘프턴 그 항구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 배 이름이 여기 있네요. 퀸 메리 2호예요. 이 퀸 메리 2호라는 이 크루즈십이 이 영국의 큐나드라는 CUNARD 이 큐나드 선사가 운영하는 데인데요. 이게 이제 2003년에 이 건조가 돼가지고 이제 손님들 태우기 시작했나봐요. 출항을 시작했나봐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할 때는 뭐 이렇게 자 출항합니다 그러면서 배 맨 앞에서 종 땡 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종이었던 것 같아요. 출항을 알리는 종. 그래서 이 배의 가장 앞머리에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배의 가장 앞머리에 있어요. 배의 가장 앞머리에 있는데 제가 지금 바깥에 나가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제는 좀 날씨가 좀 좋았는데 오늘은 진짜 이 아틀라스가 좀 성이 났는지 바람이 많이 불고 추워요. 아유, 수량이에요. 바다예요. 장난해요. 바람이. 그래서 저는 이게 아틀라스가 그 조카인 제우스한테 조카 나 지금까지 너무 힘들다. 이제 좀 놔줘라 좀 이거 좀. 그러니까 근데 제우스가 그 말을 듣겠어요. 안 됩니다. 아직 삼촌 이거 평생 해야 돼요. 앞으로도. 그래서 지금 아틀라스가 좀 성이 나가지고 이렇게 좀 막 바람 불고 그런 것 같네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태평양을 횡단할 때 이 태평양을 이 지구의 주체다. 엄청난 바다다 이거는. 그 5대양이라고 하지만 5대양 중에서도 가장 주체가 되는 여기서 0은 그러니까 이게 바다를 규모로 딸 때 해 영어로 C죠. C, SEA. 5는 이제 좀 그냥 바다고 그거보다 큰 바다를 이제 양이라고 하잖아요. 오션이죠. 양. 그 양보다 더 큰 바다를 저는 이제 영이라고 제가 한번 이름 붙여봤어요. 영. 5대양 6대주
지구의 주체인 태평양이에요. 그걸 주체의 영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번에 이 대서양을 한번 이 아특령이라고 한번 이름을 줘봤어요. 이게 좀 의미를 좀 본다죠. 의미를 이 아자는 이게 버금 아자거든요. 이 1등은 아니지만 1등에 이렇게 따라갈 만한 1등에 버금되는 그 아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딸리 마음이 있고 버금 딸리 마음이 있잖아요. 딸리 마음만큼 버금 간다는 화음이죠. 그래서 딸린 버금 아자예요. 지금 이 대서양이 이 태평양, 패시픽 오션, 그 바다가 이제 어마어마하니까 그거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버금가는 그 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버금아자를 썼어요. 그리고 이 특에 여기 지금 소자가 있잖아요. 이 수컷소예요. 이게 수컷이 수컷소의 어떤 기세등등한 모습 아주 특이하죠. 그래서 스페셜하죠. 그래서 이게 특자가 된 거죠. 특과 이 절사자가 합쳐진 회의자인데, 그래서 이 의미는 여기 있죠. 소자에 있어요. 이 수컷 물. 제가 뉴욕 거기 월가가 아니라 월가 밑에 브로드웨이의 시작점에 있는 마울린 그린 공원 앞에 있는 윗머리에 있는 황소 물, 그 불의 기세등등함을 뜻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하죠. 그 힘이 그게 특자예요. 그런 영이다. 태평양에 버금가는 큰 바다다. 그래서 한번 이게 아특령이라고 어틀랜틱 오션 이거를 설명을 했어요. 이름을 줘봤어요. 이 대서양인 어틀랜틱 오션을 아특영이라고 이름 지은 소락수트라 박기철이었습니다.